여자 대위가 VIP석에 앉아 있으면 체면이 X대. 뒤로 좀 가요. 군단 창설 기념식 날입니다. 의전을 총괄하는 남자 대령, 구두는 거울처럼 번쩍이고 손엔 VIP 좌석표가 구겨질 만큼 쥐어져 있습니다. 방금까지 앞줄에 앉아있던 여군 대위는 어깨를 굽힌 채 뒷자리로 밀려나 앉습니다. 무대와 멀어진 자리, 바람에 깃발은 펄럭이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직 단상 쪽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령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지만 눈동자는 상관들 눈치 보며 분주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울립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지휘부가 술렁입니다. 새 사령관을 맞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행사 전부터 무전기에 같은 이름이 반복됩니다. 바로 그 여군 대위 이름입니다. 대령의 목줄기 땀이 넥타이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서열과 오래된 상처가 이 식장 한가운데서 곧 터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대령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전은 전쟁입니다. 체면국이면 진급도 끝입니다. 한기상 대령은 아침마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새로 창설되는 군단 사령부. 아직 흙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연병장과 80년대에나 봤을 법한 낡은 관사들이 뒤엉킨 기지 안이 한기상의 세계였습니다. 관사 베란다에는 군용 수건과 군복이 빨랫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오래된 보일러 소리는 밤마다 덜컹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아내는 군 마크가 희미해진 머그컵에 믹스커피를 타 건넸습니다. 예전엔 간호장교였지만 결혼과 출산 후 조용히 옷을 벗은 사람. 그녀는 가끔 텔레비전 속 여군 장군들을 보며 말없이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군단 창설식이야. 이번에 삐끗하면 준장도 물 건너가는 거 알지? 한기상은 웃는 척했지만 거울 속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동기들이 잘려나가던 장면, 장교 클럽에서 여자가 전투를 알아? 라며 웃어넘기던 상관들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기상은 살아남았고 살아남기 위해 더 독해졌습니다. 부대에 나가면 병사들이 구형 군용 버스를 닦고 있었고 군악대는 낡은 악기로 애국가를 수십 번씩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귀빈 좌석 배치도를 들고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번 행사 단 한 장의 의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기상의 목소리는 연병장 위에 메아리 쳤습니다. 표정은 늘 그렇듯 정답은 나뿐이다라는 확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의전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고 누가 먼저 경례를 받고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표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전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는 세계. 한기상은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보다 자리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귀빈석 명단 최종본 나왔습니다. 젊은 중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기상은 꼼꼼히 이름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국회의원, 예비역 장군, 시장, 지역 유지들 모두 예상 가능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좋아. 이대로 진행하지. 리허설은 내일 아침 6시. 단 1분도 늦으면 안 돼. 한기상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여군 장교 몇 명이 행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그들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새는 여군들도 참 많아졌어. 뭐, 보기 좋긴 하지. 그에게 여군은 장식이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화면을 채우는 용도. 실전에서 진짜 일을 하는 건 역시 남자 장교들이라는 게 한기상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20년 넘게 굳어져 이제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기상은 관사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육군 최초 여성 군단장 임명 추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기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군단장 자리가 뭔데? 보여주기 쇼도 정도껏 해야지. 한기상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한기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기상은 내일 행사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국기개양, 애국가 연주, 군단장 입장, 취임사, 축사, 기념 촬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꼭 준장 달아야 해. 한기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다음 진급심사에서 유리할 거라는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한기상은 자신이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거라는 걸 모른 채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전표와 계급장, 그것이 전부인 세계. 한기상은 그 세계 밖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기상은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계급장을 매만지며 한기상은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의전은 전쟁이다. 체면국이면 진급도 끝이다. 그날 아침 연병장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배치도를 들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상은 몰랐습니다. 완벽이란 게 때로는 가장 큰 함정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자리라는 것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여자 대위가 귀빈석에 앉아 있으면 체면이 망가져. 뒤로 좀 꺼져. 행사 당일 아침 리허설을 겸한 좌석 점검 중이었습니다. 한기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귀빈석 첫 줄, 장군들 이름 사이에 낯선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윤서진 대위. 여군, 그것도 대위였습니다. 작성 잘못한 거야. 작전 참모실에 전화해봐. 한기상은 젊은 중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공식 명단. 윤서진 대위는 분명 귀빈 3번석이었습니다. 한기상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귀빈석 첫 줄은 장성급 이상 아니면 최소한 대령급 지휘관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대위가 거기 앉는다는 건 의전 서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장난친 거 아니고? 한기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참모들도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향수 냄새와 함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딱 떨어지는 군복, 단정한 단발, 침착한 걸음. 윤서진 대위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햇빛을 받은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대위 계급장 2개에 무궁하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의전 지침에 따라 이 자리 맞습니다. 윤서진은 짧게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동자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들 얼굴, 국기 위치, 의장대 동선.
마치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훈련받은 사람처럼 윤서진의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한기상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게 뭔 헛짓거리야.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여성 인재 챙기기 쇼가 여기까지 온 건가. 한기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남자 중령들이 눈치를 보며 킥킥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령님, 사진 찍힐 때 좀 모양 빠지긴 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기상의 체면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여자 대위가 귀빈석에 앉아 있으면 체면이 망가져. 뒤로 좀 꺼져. 윤서진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한기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기상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한번 천천히 쓸어내리고 뒷줄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 자존심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한번 깨물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기상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게 다 군의 체면을 위한 거야. 나중에 사진 나왔을 때 장군들 사이에 대위 하나 끼어 있으면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 한기상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리허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고 의장대가 총을 들어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기상은 동선을 확인하며 연병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됐습니다. 그 사이 윤서진은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윤서진은 미동도 없이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거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한기상은 힐끗 윤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역시 뭘 몰라. 저 자리는 군단장 가족이나 시장 부인이 앉는 자리라니까. 대위 주제에 귀빈석 첫 줄에 앉겠다니 참. 한기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기상은 물 한 컵 마시며 프로그램 순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 작전 참모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령님, 새 군단장님 도착이 조금 지연된답니다. 헬기 편으로 온다는데 신원 보안 때문에 이름도 아직 공개 못한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임명 군단장? 장난하나? 한기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새 군대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원 보안이라니. 무슨 첩보 작전도 아니고. 하지만 이상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쉬는 시간 예비역 대장이 윤서진에게 다가와 먼저 경례를 붙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윤. 대위. 예비역 대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끝을 삼켰습니다. 윤서진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한기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새는 여군들도 로비를 잘하네. 세상이 달라졌다니까. 한기상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오래된 세계에 갇혀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귀빈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예비역 장군들. 한기상은 그들을 안내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여전히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다시 한번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땀이 군복깃을 적셔 내려가는데도 윤서진은 미동도 없이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한기상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왜 저렇게 태연해? 한기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될 것이고 한기상은 완벽하게 해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군단 창설 기념식이 시작되자 한기상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국회의원, 예비역 장군, 언론사 카메라. 오래된 군악대가 전선을 간다를 연주하자 나이 지긋한 참전 용사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병장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의장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한기상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카메라 각도 조정. 국기계양대 중심으로 잡아. 귀빈석 전체가 나와야 해. 한기상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기상은 여군 장교들을 일렬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화면 채우는 꽃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튀지 말고 웃기만 하세요. 여군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세계의 룰이었으니까요. 윤서진은 뒷줄, 햇볕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땀이 군복깃을 적셔 내려가는데도 윤서진은 미동도 없이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기상은 프로그램 순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애국가 제창, 국민일회, 군단장 입장, 취임사, 축사, 모든 게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한기상은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국회의원이 일어나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장, 예비역 장군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기상은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귀빈석 첫 줄 한가운데 군단장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새 군단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기상은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헬기 도착 시간 확인됐습니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대령님. 한기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군단장 없는 군단 창설식이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때 작전 참모가 다시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령님, 상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이미 행사장에 도착하셨답니다. 뭐? 그럼 어디 계시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신원 보안상 복장도 일반 장교와 동일하게 하셨다고. 한기상은 황당했습니다.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군단장이 신분을 숨기고 행사장에 온다니. 이게 무슨 장난이야. 한기상은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남자 장교, 여군 장교, 부사관, 병사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군단장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기상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귀빈석 주변 경호 인원 확인. 군단장님 위치 파악 시급합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한기상의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때 한기상의 시선이 뒷줄로 향했습니다. 윤서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윤서진의 주변에 몇몇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한기상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대위가 군단장일 리 없어. 그건 너무 황당한 거야.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고 의장대가 분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태극기와 군단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기상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한기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기상은 물 한 컵 들고 연병장 뒤편을 돌다가 윤서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윤서진은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군화 옆에 물병 하나, 손등엔 햇볕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기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까 한 말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한 말이긴 했지만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위, 아까 일은 의전을 지키려다 보니 그랬소. 알지? 한기상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던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관의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한기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오래된 체념 같은 것. 네, 잘 압니다. 대령님께 중요한 건 항상 자리니까요. 윤서진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이미 이런 대화를 했던 사람처럼. 한기상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에 눈을 피했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한기상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계속해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윤서진.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도는데도 한기상은 여전히 그냥 여군 대위 하나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을 한기상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넘기자 연병장 위로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악대의 트럼펫 소리는 갈수록 삑사리를 냈고 사회자는 원고를 한 장 잘못 넘겨 축사 순서를 틀렸습니다. 한기상은 무전기를 부여잡고 씹어먹을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다 군단 창설식이 아니라 내 장례식 치르겠네. 한기상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완벽해야 했던 행사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중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군악대 지휘자가 열사병 증세를 보입니다. 그늘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옮기면 연주는 누가 해? 한기상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기상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옮기고 부지휘자 투입해. 당장? 그 와중에 귀빈 대기실에선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군단장 파격 인사라던데. 육사도 아니라지. 그러면 누구야? 여잔가? 요즘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그 별 말이야. 한기상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군단장 자리가 시장님 정도로 보이냐? 보여주기 쇼할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한기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군단장은 최소 20년 이상 군 경력에 수많은 작전과 지휘 경험을 거친 사람이 맞는 자리였습니다. 여군이 그것도 갑자기 군단장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행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오후 2시 뙤약볕 아래 장병들이 다시 도열했습니다. 한기상은 프로그램 순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군단장 입장 순서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헬기 착륙 준비 완료됐습니다.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알았어. 의장대 대기 자세 취하게 해. 한기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이 순간만 무사히 넘기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연병장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귀빈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기상은 다시 한번 윤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윤서진은 여전히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윤서진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한기상은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 윤서진 대위 말입니다. 아까 예비역 대장님이 먼저 격리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요새 여군들 인맥 관리 잘하잖아. 그런 거겠지. 한기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반이 되었습니다. 헬기 도착 예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기상은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헬기 어디 있어? 왜 안 들어와? 그게 대령님, 헬기가 이미 착륙했답니다. 뭐? 그럼 군단장님은? 확인이 안 됩니다. 경호팀에서도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상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장난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단 창설식인데 군단장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그때 참모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사회자가 군단장님 이름을 모른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뭐? 한기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 당장 확인해.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단장의 신원은 철저히 보안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계급, 경력, 모든 게 비밀이었습니다. 한기상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작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이건 의전 사고였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연병장 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귀빈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뭔가 포착하려 했습니다. 한기상은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기상의 시선이 다시 윤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그 순간 한기상은 깨달았습니다. 윤서진 주변에 배치된 경호 인원들.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던 무전기 속 이름. 그리고 윤서진의 그 차분한 표정. 설마, 진짜 설마. 한기상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진급, 평판, 체면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새 군단장이 윤서진이라면? 자신이 귀빈석에서 쫓아낸 그 사람이 군단장이라면? 한기상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발 아니길. 한기상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병장 저편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의장대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군악대가 악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기상은 자신의 세계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후 3시 헬기 소리가 산 너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이 태극기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군단 초대 군단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단상 옆 계단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들 검은 안경을 낀 경호원들 뿐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시 한번 군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빈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에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령님, 군단장님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신 거죠? 지금 장난해? 헬기에서 내려야 들어오지. 한기상은 허둥지둥 계단 뒤편을 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의전 사고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참모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군단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귀빈 대기실, 본부 건물, 주차장. 하지만 어디에도 군단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기상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빈자리였습니다. 아까까지 뒷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윤서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한기상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새 군단장이 행사장을 보이콧했다면 이 쇼의 책임은 전부 자신한테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진급은 물론이고 군 생활 자체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귀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군단장이 안 나타난다는데? 언론사 카메라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혼란스러운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한기상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전기를 붙잡았습니다. 윤서진 대위 어디 갔어? 당장 찾아. 그게 대령님. 무전기 너머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군악대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새로운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장대가 동시에 총을 들어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완벽하게 훈련된 동작이었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바람소리만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군단 초대 군단장 윤서진 대장님 입장하십니다. 그 순간 한기상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귓가에 윙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윤서진 대장.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단상 뒤쪽 출입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별 4개가 박힌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새 군단장은 조금 전까지 뒷줄에 서 있던 바로 그 여군 대위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정복,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 윤서진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장대 뒤편에 서 있던 한기상의 무릎이 순간 풀렸습니다. 내가 귀빈석에서 쫓아낸 사람이 군단장?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귀빈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한기상에게 닿는 순간
한기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다만 차분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장병 여러분, 윤서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군단장으로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제 혼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오랫동안 자리를 얻지 못했던 모든 이들의 자리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귀빈들도 숨죽이며 윤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귀빈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 대위가 앞자리에 앉으면 체면이 망가진다고. 한기상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기상에게 쏠렸습니다. 한기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윤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군대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것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니까요. 자리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체면이 존중보다 앞선다고.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군단에서 사람이 자리보다 먼저인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군대.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군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여군 중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든 부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상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믿음, 의정과 체면으로 가득했던 세계.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귀빈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병들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상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군단장님께서 대령님을 찾으십니다. 한기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한기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한기상은 가장 먼저 호출되었습니다. 장소는 헌병대 사무실도 징계위원회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군단장 집무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한기상은 20대 소위 시절로 돌아간 듯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기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고 책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는 윤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한기상 대령.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기상은 경례를 붙이고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모습은 아침의 그 대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별 4개가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져가는 햇살이 윤서진의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학군단 휘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령님, 저 기억 못하시겠죠? 윤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소관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기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대학교 학군단 하계훈련.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교관이 한중이었죠. 여후보생 하나가 행군 중 탈락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약하다면서 대열에서 빼버리셨죠. 그때 남긴 말,
기억하십니까? 한기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산길,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 군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이 왜 기어들어와. 집에 가서 애나 봐라. 한기상은 그 말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후보생이 제 동기였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군을 포기했죠. 평생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 복무를 계속할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래된 상처의 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령님은 그 후로도 똑같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죠? 윤서진은 한기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귀빈석에서 저를 쫓아낼 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급이 안 맞는다는 말도 결국 같은 뜻이죠.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기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자신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대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2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때 그 후보생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기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정과 진급에만 몰두했을 뿐이었습니다. 없으시겠죠?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대령님께 그 후보생은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후보생에게 대령님은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한기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실 게 아닙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동기에게 하셔야죠. 하지만 그분은 이미 군을 떠났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한기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대령님을 이 자리에 가장 먼저 부른 이유는 징계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윤서진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한기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정과 존중의 차이를 이제라도 배울 의지가 있는지요? 윤서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명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한기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질문만이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의전만 생각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고 누가 먼저 경례를 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한기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군단장님, 아니, 그 후보생에게, 그리고 제가 상처 준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대령님. 앞으로 대령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진짜 사과가 될 겁니다. 한기상은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내일부터 새로운 보직을 드리겠습니다. 윤서진은 말했습니다. 군단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
대령님께서 직접 이 군단의 오래된 문화를 바꾸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한기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령님이 그 기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한기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기회를, 비난이 아니라 신뢰를. 윤서진은 한기상에게 그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한기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한기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절망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군단 강당. 예상과 달리 한기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단 문화 개선 간담회 마이너스 의전과 존중의 차이. 한기상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한 대령님. 윤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상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당에는 젊은 중이부터 나이 든 원사까지 다양한 계급의 장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군 장교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윤서진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한 대령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한기상의 심장은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진이 준 기회를 한기상은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기상은 천천히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한기상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저는 귀빈석에 앉아있던 한 장교를 이유 없이 뒷자리로 밀어냈습니다. 한기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체면이 먼저였고 사람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기상은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학군단 교관이었습니다. 하계 훈련 중에 한 여후보생이 행군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후보생에게 말했습니다. 군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이 왜 기어들어와.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고.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보생은 결국 군을 포기했습니다.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한기상의 목이 메었습니다. 제게 그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간 한 명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평생의 악몽이었습니다. 한기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평생 의전을 지켰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경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의전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저는 사람을 의전에 맞추려 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젊은 여중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 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상처 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한기상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이 먼저인 의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윤서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때 자리에서 밀려났던 사람으로 섰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군 장교들이, 젊은 병사들이, 나이든 부사관들이
윤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건 의전표가 아니라 사람 순서입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말들, 여자는 원래, 병사는 어차피, 이런 말들에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한 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군은 보직이 제한되고 전투는 남자 몫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시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20년, 30년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계급장 대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성별 대신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젊은 여중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입대 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자라서 약하다, 여자라서 못한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군단장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한기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구나.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한기상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령님,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지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한기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기상은 윤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빚인 것 같습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기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의전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기상은 강당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네, 군단장님. 괜찮습니다. 한기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윤서진은 옆에 앉았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령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상은 관사로 돌아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 산길을 걷는 꿈을 꿨습니다. 그 길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군 문화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군단 창설 기념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소규모 기념행사였습니다. 연병장 한쪽엔 매점에서 사온 초코파이와 봉지라면이 쌓여 있고 병사들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귀빈석 배치도를 들고 선 사람은 여전히 한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기상의 손짓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맨 앞줄 부사관 대표들 앉힙시다. 그 다음이 장교들입니다. 오늘은 계급보다 이 부대 지탱한 사람들부터 모셔야죠. 한기상은 배치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놀란 눈으로 한기상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왜? 우리 군단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순서인데. 한기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실제로 윤서진은 연단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둘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많이 바뀌셨습니다, 대령님. 윤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서진 대장님 청춘 덕분이기도 하고요. 한기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둘은 짧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던 온도였습니다. 지난 몇 달 한기상은 달라졌습니다. 문학에선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군단 곳곳에 숨어있던 오래된 관행들을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여군 장교들의 보직 제한을 없애고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정례화했습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습니다. 대령님,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습니까? 하지만 한기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는 틀렸습니다. 한기상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겠습니다. 그 솔직함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군단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특별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여후보생 윤서진이 찾아내어 초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그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강당 구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기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로 선생님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여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망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아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기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대령님이 많이 바뀌셨다고, 지금은 군대를 바꾸려 애쓰신다고. 여교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격식보다는 진심이, 의전보다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이 군단이 창설되었을 때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앞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군단의 진짜 주인은 별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헌신입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기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귀비는 앞줄에 앉아 있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었구나. 행사가 끝난 후 한기상은 연병장 한가운데를 걸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누구를 앞줄에 앉힐지, 어떤 사진이 잘 나올지만 계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자리란 게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했구나. 한기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한기상은 근무 연한이 거의 끝나가는 나이였습니다. 저녁 후엔 무엇을 할지 요즘 자주 고민했습니다. 딸은 학군단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딸이 보내온 문자 하나가 가끔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여군 장군님 특강 들었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한기상은 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아빠가 응원할게. 예전에 한기상이라면 말렸을 것입니다. 군대는 여자가 할 곳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기상은 배웠습니다. 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한계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는 걸. 저녁 무렵 한기상은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행사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한기상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왜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간호장교였잖아. 결혼하고 그만뒀지만 계속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막았던 것 같아. 한기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사 앞 빨랫줄에는 여전히 군복이 펄럭이고 오래된 보일러는 덜컹거렸습니다. 달라진 건 세상 전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몇 사람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이 군단과 이 시대를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기상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전은 전쟁이 아니었어. 의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 그렇게 한기상의 긴 여정이 끝나갔습니다. 20년 넘게 굳어진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때 뒷자리로 밀려났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 그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연병장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태극기가 밤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기상은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단장님. 저를 바꿔주셔서. 한기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한기상의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계속해서 빛날 것이었습니다.